자, 내신 기초 문제를 풀이해 봅시다. 자, 1번은 4, 2번에 3, 3번에 2, 4번에 4, 5번에 1번이에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세요? 자, 그 다음 내신 실전 문제. 자, 1번에 3, 2번에 5, 3번에 5, 예, 4번에 3, 그 다음에 5번에 4, 6번에 4, 7번에 1,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2, 그 다음에 서술형. 자, 11번. 자, 유전 정보의 흐름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DNA죠. 주형 사슬에서 이 반대편에는 뭐가 와야 돼요? 이게 상보적 대응이니까 A, T, G, A, C, G, C, T, C, A, G, A 이렇게 와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RNA가 전사가 됐는데 지금 여기가 아데닌 A가 와 있어요. 그러면 대응이 반대편에 누가 있어야 돼요? T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어느 주형 사슬을 기준으로 전사가 됐는가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는 어디요? 가닥 1로부터 그렇죠? 전사가 됐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럼 여기 반대편에 누가 와야 돼요? A의 반대편 누가 와요? U. 그 다음에 C의 상보 G. 그 다음에 C는 G. 그죠? A는 U. 그 다음에 기억은 A, G, A.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상보 염기 서열이고, 가닥 1과 2 중에서 전사에 이용된 것은 누굽니까? 여기서 가닥 1에 해당이 되겠죠. 그쵸? 이 가닥은 RNA는 DNA의 염기 서열에 상보적인 염기로 전사가 되죠. 그렇죠. 따라서 DNA 염기 기준으로 했었을 때 ATGC가 있으면은 RNA는 A 반대편은 U, T의 반대편에 A, G 반대편은 C, C 반대편에는 G. 네, 이런 식으로 상보 전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에 12번. 다음은 정상 적혈구와 남모양 적혈구의 차이를 비교를 한 것이다. 자,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여기가 CTT고요. 돌연변이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CAT예요. 뭐가? 티민이 아데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얘가 전사가 된 코돈이 RNA로 전사된 코돈의 염기 서열은 뭐가 돼요? G, A, A가 원래 정상인데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G, U, A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면서 지정하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정 아미노산이 변경이 되는 거고, 이 지정 아미노산 변경에 따라서 적혈구의 모양이 바뀌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남모양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수는 정상 적혈구의 헤모글로빈과 같지만 남모양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빈혈을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아이고 어디가 정상 적혈구 유전자와 비교했을 때 남모양 적혈구 유전자에서 바뀐 염기 서열은 여기서 보면은 뭐가 뭘로 바뀌었어요? DNA를 기준으로 해본다라고 하면은 티민이 아데닌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죠? 티민이 아데닌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 다음에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처럼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었을 때 형질이 달라지는 까닭은 즉 여기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즉 DNA의 염기 서열이 바뀌어 3 염기 조합이 변경이 되면 뭐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RNA의 코돈
또한 변경이 되어서 결국에는 뭐가 바뀌게 됩니까? 지정하는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뀌죠. 예, 이래서 이상 단백질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뀌어서 이상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거다. 예,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형질이 정상 형질이 아니라 비정상 형질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시면 뒤에 자, 단원 마무리 문제 봅시다. 1번은 3, 2번에 5, 3번에 1, 4번에 2, 5번에 3, 6번에 4, 7번에 1, 그 다음에 8번 보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에 대한 실험인데요. 두 개의 비커 A, B를 준비를 해서 A에는 기억을, B에는 니은을 각각 100ml씩을 넣는데요. 자, 하나는 10% 소금물이고 하나는 증류수래요. 그 다음에 껍데기가 제거된 날달걀 두 개의 질량을 각각 측정한 후에 A와 B에 하나씩 넣는데요. 그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달걀을 꺼내서 질량을 측정을 했대요. 이거 뭐 알아보려는 실험이에요? 농도 차에 따른 이제 삼투 현상을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에 해당이 되는데, A는 줄었어요. 그러니까 줄었다는 소리는 달걀에서 뭐가 빠져나갔다는 소리예요? 물이 빠져나갔다는 소리고, B는 증가를 했다는 소리는 달걀로 물이 들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밖에 있는 용액의 농도가 달걀의 농도보다 여기가 고농도여야 되고, 얘는 저농도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A 같은 경우에는 10% 소금물을 집어넣은 소금물 용액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B는 그냥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증류수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기억하고 니은은 기억이 뭐 해야 돼요? 10%의 소금물, 그 다음에는 니은은 증류수. 예, 이렇게 되겠네요. 비커 A에 넣어둔 달걀의 질량이 감소한 까닭을 물의 이동과 관련지어서 서술을 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즉 소금물의 농도가 달걀 내부의 농도보다 높아 삼투 현상이 일어나서 세포막을 통해 뭐가 빠져나간 겁니까? 물이 빠져 나가서, 그쵸?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러게. 그 다음에 뒤에 9번은 4번, 10번은 5번, 11에 5번, 12에 3번, 그 다음에 13. 다음은 감자즙을 이용한 효소 반응 실험이래요. 단 제시된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시험관 1과 2에 각각 3% 과산화수소 5ml를 넣고요. 1에는 A 1L를, 2에는 B 1ml를 넣은 직후 일정한 시간 동안에 1과 2에서 기포가 발생하는지를 관찰을 한대요. 자, A와 B는 각각 감자즙하고 증류수인데, 감자즙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카탈레이스에 의해서 뭐가 분해가 됩니까?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았고 2번에서는 기포가 발생을 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갔다? 감자즙이 들어갔다.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아무것도 안 넣었으니까 그냥 증류수가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A 1에는 A를 넣었으니까 A는 뭐 해야 돼요? 증류수. 그다음에 B는 감자즙. 네, 이렇게 될 거고 1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 까닭은 결국에는 증류수 안에는 뭐가 없어서 그래요. 효소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과산화수소가 분해가 안 된 거고 2에서 반응에 작용한 효소의 명칭은 아까 선생님이 방금 써줬죠. 카탈레이스. 그죠? 예, 카탈레이스라고 하는 효소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반응에 작용을 했는가? 결국에는 과산화수소를 뭐하고 뭐로 분해시켜 준 거예요? 물과 예, 산소로 분해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명칭이 과산화수소, 물과 산소.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은 4번, 그 다음에 15번에 1번, 네, 16번은 2번이에요. 자, 질문 16이요. 자, 요건 나중에 100% 나옵니다. 100%. 자, 그림은 사람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표는 일부 코돈이 지정하는 아미노산을 나타낸 거래요. 1과 2는 각각 DNA를 이루는 두 가닥이래요. 지금 보면은 DNA는 상보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 부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CGC라고 하는 상보 염기 조합이 일어나야 되고, 전사된 RNA를 보니까 주형 어디에서 전사가 된 거예요? 1에서 전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단백질이 생겼는데 보면은 여기서 몇 개씩 끊어봐야 되냐면은 3개씩 끊어야 돼요. 이렇게 3개씩 끊어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GCG죠. 그러면 GCG는 D예요. 아미노산이. 그죠? 여기서 AGU는 누구예요? 순서가 B. CAG는 A. 그 다음에 CAA는 다시 A. ACC는 C.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D, B, A, A, C가 붙어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 저 코돈이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니까. 그럼 가의 염기 서열은 CGC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나의 아미노산 서열은 BAA다. 예, 맞죠? 기억에서 2를 틀로 해서 RNA가 합성이 되었다. 아니죠. 틀로 한 건 누구예요? 주형 사슬은 1번이죠. 1번에서 전사가 돼서 만들어지게 됐죠. 그죠? 자, 또 질문. 7이요? 네. 그린 가와 나는 양파의 표피 세포를 20% 설탕 용액과 증류수에 넣었대요. 지금 보면 나는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분리됐어요.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불러요, 우리? 원형질. 예, 분리가 일어난 상태고, 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가 빵빵해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팽윤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결국 얘는 어디다 집어넣는 거라고 봐야 돼요? 증류수 안에 집어넣은 거고, 얘는 물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갔잖아요. 삼투 현상에 의해서. 얘는 20% 설탕물에 집어넣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가에서 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럴 리는 없죠. 나에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났다. 예, 맞아요. 나의 용액에 적혈구를 넣으면은 부풀어 오른다. 나의 용액에 20% 설탕물이면 여러분들 이 생리식염수라고 하는 게 0.09%예요. 소금물의 농도가. 그러니까 20%면 훨씬 세포의 농도보다 어떻게 돼요? 높죠. 그러면은 세포막 안에 있던 적혈구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빠져나갈 테니까 네, 부풀어 오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쪼그라들어야 되겠죠. 결국에는 삼투 현상에 의해서. 자, 또 질문 없어요? 네.